결혼은 37살에 했고요. 아이는 39살에 낳았습니다. 결혼 후 지금껏 마치 물속에서 지내는 것처럼 다 참고 버텼는데 그러다 최근 물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어릴 적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꿈과는 멀어졌고 대학 졸업 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제 꿈과 그나마 가깝던 학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쪽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학교 선생님 못지않게 학원 선생님도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25에 시작한 일이 어느덧 17년이 지났고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들 포함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저희 남편도 학원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6살 때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학원을 새로 옮긴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1층에서 문구점을 하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 만났을 때는 저보다 최소 5살은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인상도 서글서글하고 성실한 아저씨 같아 보여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얼굴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학원 일을 마치고 차 끌고 나오는데 건물 바로 앞에서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어요. 처음 겪어보는 사고라 엄청 놀랐는데 상대방 차주가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면서 제 혼을 다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눈물까지 나오려고 했거든요.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문구점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무슨 스프레이 같은 걸 한 통 들고 와서는 상대방 차주에게 똑같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구점 아저씨가 덩치도 좀 있어서 그런지 상대방 차주가 갑자기 사과하더군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엄청 든든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 과실이 더 큰 상황이었고 그 문구점 아저씨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제가 퇴근하려고 나오면 제가 갈 때까지 제 차를 보고 있었어요. 매일 밤 퇴근할 때 자동차 백미러에 담긴 문구점 아저씨를 보면서 항상 든든했는데 제 차 백미러에 뭐가 잔뜩 묻었는지 언제부턴가는 그 아저씨가 잘생겨 보이더군요. 그렇게 결국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아 보여서 솔직히 유부남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3살이 어리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안심도 되고 왠지 걱정도 되면서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1년 정도 지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부터는 제가 연상이라는 점이 계속 걸리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잔뜩 긴장하고 나갔는데 역시나 제 나이를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다른 이유로 결혼이 늦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살다가 미뤄진 것뿐이라서 제가 그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봉 이야기도 나왔고 제가 얼마 모아놨는지도 물어보시더군요. 당시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니 표정이 점점 밝아지시는 것 같았어요. 평수가 작긴 했지만 예전 지인이 괜찮다고 대출받아서 사놓으라고 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세 줬다고 했고요.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표정이 밝아지시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나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넘겼어요. 제가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때가 제 나이 39살이었거든요. 제가 임신한 10달 동안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제가 오죽했으면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박노산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저희 남편 성이 박씨거든요. 어머님이 제 옆에서 노산 소리를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뱃속의 아이도 얼마나 자주 들었을까 싶어서 그냥 아이 이름도 노산으로 짓자고 했어요. 그렇게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여행 마치고 오자마자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지금껏 연애하면서 아이 하나 안 만들고 뭐하고 지냈냐고 하셨어요. 볼 때마다 손주 소리를 하셨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갔지만 정말 지나치게 자주 하셨습니다. 1년 정도 시달리고 나서는 그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남편과도 자주 싸우기도 했고 결혼 생활을 여기서 멈춰야 하나 고민도 했었는데 정말 웃기게도 얼마 뒤에 임신이 되었어요.
아이 덕분에 큰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는 중에도 학원에는 나가야 했어요. 그 당시 학원이 힘들었거든요. 문을 닫는 만에 소문이 돌던 상황이어서 최대한 끝까지 나가야 했는데 어머님은 그게 제일 불만이셨어요. 당연히 제가 나이가 있으니 그러셨겠죠. 애기 집이 낡았다는 표현을 마치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셨지만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저희 상황을 뻔히 다 아시면서 그러시니 참 답답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남편이 원래 운영하던 문구점을 접고 새로 가게를 차렸거든요.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자담배 시장이 분명 괜찮을 거라며 전자담배 가게를 차렸는데 생각보다 가게 운영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갖고 오는 돈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신혼집은 제가 살던 전셋집으로 시작했고 예전 문구점을 남편이 물려받으면서 다른 도움은 시댁에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낡았다고 농담까지 하시며 저보고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하시는 상황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네요. 그럼 10달 동안 무슨 돈으로 지내나요? 아이가 태어나도 육아는 어찌하고요. 다행히 저희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출산하고 남들처럼 한 달씩 2달씩 쉬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고 보름 정도 쉬다가 바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아이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한 달에 50만 원씩 드렸어요. 당시 상황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다니던 학원은 결국 문을 닫아서 거기 있던 선생님들하고 제가 규모가 작은 학원을 새로 하나 차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줄여도 초반에 돈이 많이 들더군요. 제 돈은 다 묶여있는 상황이라 결국 친정아빠께 어렵게 부탁드려서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학원 원장이 되었고요. 나중에 학원 수입이 점점 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친정엄마께 드리던 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가셨으니까요.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점점 늘더니 돈 좀 아껴 쓰라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손주 봐주는데 무슨 100만 원씩이나 주냐면서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손주를 봐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건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어머님께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몇 달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저희 남편이 하던 가게가 버티기 힘들어서 가게 규모를 줄였거든요. 원래 하던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머님이 점점 말을 심하게 하셨어요. 제가 집안의 운을 혼자 다 가져다 쓴다고 결혼하고 나서 저 때문에 남편이 안 풀린다면서 제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생한다,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날 너무 서러웠네요. 그때부터 제 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40대가 되었고 남편은 아직 30대였으니까요. 제 피부나 옷차림으로 여러 번 트집 잡으셨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건 그렇다 쳐도 남편이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건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 아니 예전에 나 접촉사고 났을 때는 그렇게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막아주더니 왜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무신경하냐고 했어요. 제발 중간에서 막아달라고 저도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전했는지 다음날부터 시어머님이 더 심해지시더군요. 학원에 전화까지 하시면서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전화를 피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결국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날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부르길래 돌아보니 어머니셨습니다. 입구에서 만나서 같이 집으로 올라가는데 친정엄마가 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계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엄마께서 그날 저녁에 약속이 있다 하셔서 저도 좀 일찍 들어오기도 했고 제가 오는 길에 전화로 곧 도착한다고 집에 가시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저에게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까 낮에 전화로 못다한 이야기를 이번에 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현관에서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 방에서 친정엄마가 나오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님도 깜짝 놀라시며 갑자기 바쁘다며 서둘러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는데 요즘 몸이 힘들어서 손주 보는 일을 그만해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한 달만 더 봐주고 그만하시겠다며 그때까지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 엄마는 제가 오자마자 붙잡을 새도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옷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갔는데 웬 쇼핑백 하나가 화장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거기엔 엄청 비싼 화장품 세트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통장을 열어보니 왼 쪽지가 하나 있는데 엄마가 적으신 것 같았어요. 통장을 보니 매달 50만 원씩 저금하셨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제가 100만 원으로 올려드리고 나서부터 50만 원씩 저금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쪽지에는 통장에 있는 돈 뽑아다가 사위에게 전해주라면서 절대로 친정엄마가 줬다고 하지 말고 제가 준 거로 하라고, 사위가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는 화장품 좋은 거 쓰라고 하시며 엄청 비싼 화장품 세트를 사오셨더라고요. 저는 화장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전해주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 동안 그 통장은 화장대 서랍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남편이 시어머님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남편 사업 자금을 좀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 잘 된다고 하니 이참에 남편을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게 그리 아까우냐고 하시면서 친정엄마 100만 원 드리는 이야기를 꺼내시며 또 말을 막 하시는데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쏟아내시다가 어머님이 나가셨고 저는 방에 들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전해주라는 통장을 남편에게 줬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모아서 사위 주라고 하셨다고 받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통장을 물끄러미 보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다가가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열심히 살다 보니 결혼이 늦었고 나이 먹고 임신해서 편히 몸조리도 못하고 일만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고 당신은 왜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었냐고. 어머님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이젠 아예 모시고 집에 들어오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내 집에서 그만 나가달라고, 가게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더군요.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봤는데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서 다시 나누고 그럴 것도 없이 각자 재산 갖고 갈라서면 된다면서 위자료가 중요하니 최대한 받아보겠다고 저보고 대뜸 시모에게도 청구하겠냐고 묻더군요. 저보고 녹음을 해둬라, 증거를 만들어라 하면서 소송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듣는 내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친정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며 달려오셨어요. 이러려고 내가 통장을 준 줄 아냐고 제 등을 때리시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이혼이 무슨 소리냐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속에서는 화가 나고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고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찍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저희 남편이 떡하니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네요. 남편은 저를 보자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그때 뒤에서 친정엄마가 달려오시며 사위를 다시 식탁에 앉히셨어요. 천천히 다 먹고 일어나라고, 어차피 이 집은 낮엔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크게 말씀하셨어요. 다 씻고 나왔는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식탁에 앉아있더군요. 이젠 과일까지 먹는 것 같았네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계속 뭘 가져다 주시고 남편은 주는 대로 다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침실로 들어와 누웠어요. 한참 뒤 친정엄마가 제 침대 옆으로 오시더니 아까 저희 남편하고 했던 이야기를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막 이야기하셨어요. 그날 시어머니랑 남편이 같이 들어온 거는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서 끌려 들어왔다면서 남편도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했대요. 저희 친정엄마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다면서 우리 딸이 예전에 접촉사고 났을 때 자네가 얼마나 든든하게 지켜줬는지 그 소리를 집에서 수십 번도 넘게 했었는데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으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냐며 혼쭐을 내주셨다네요. 근데 아까 저희 남편 밥 먹는 얼굴을 보니 혼쭐이 난 얼굴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불러다 밥을 차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남편 손에는 익숙한 통장이 있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나온 저를 보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무릎까지 꿇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통장은 도저히 못 받겠다고 조만간 하던 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하더니 사업은 잃어도 가족은 잃기 싫다며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네요. 그날 오랜만에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 사업이 힘들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시어머님도 더 세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며 남편은 계속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하더군요.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남편은 거실 바닥에 통장을 놓고는 나가더군요. 저는 거실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혼해서 지금껏 받은 상처들이 너무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툭툭 뱉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아프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낼 것 같네요. 남편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 그때는 서로 갈라서는 게 맞겠죠. 그게 최선인 것 같네요. 친정엄마와 저희 아이가 계속 걸리긴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숨막히는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물 밖으로 나오려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빚까진 아니더라도 상처는 주지 말아야죠. 그래도 나중에 남편분과 이야기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물 밖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